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템플스테이가 전국 사찰 곳곳에서 열립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중앙승가대 총장은 오는 2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조계종의 장학 사업이 해마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학생 21명이 새해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됐습니다. 노건 큰 스님을 추모하는 달의 제와 부도탑 제막식이 김천 직지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불화 전시회가 범년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글로벌 관광 상품으로 주목받는 사찰 체험 프로그램 템플스테이가 한층 다채로운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술년을 보내고 기해년을 맞는 올해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고즈넉한 산사에서 자신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세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즈넉한 사찰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희망찬 새해를 맞는 건 어떨까? 무술년이 3주도 채 남지 않은 올해 어느덧 성큼 다가온 2019 기해년을 색다르고 보람있게 맞는 기회가 전국 곳곳에서 마련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올해 한층 특별해진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송년법회와 소원 등 만들기, 탑돌이 그리고 타종식을 진행하고 1월 1일에는 떠오르는 새해를 맞이하고 떡국 먹기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개별 참가자들에게는 소원을 빌고 새 희망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가족 참가자들에게는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는 전국 54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진행됩니다. 각 사찰이 갖는 지역적, 역사적 특징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위치한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서는 동해에 떠오르는 첫 해를 감상하며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해 사마사는 동해바다 일출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열고 송년법회와 소원 등 만들기, 탑돌이, 타종식, 해돋이를 진행합니다. 강릉 보현사도 해돋이와 함께 커피콩을 직접 볶아 커피를 내리는 핸드드립 체험 등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경주 불국사도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열어 불국사의 다양한 문화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사물 명상, 새해 소원을 담은 LED 연등 만들기와 같은 체험의 장을 펼칩니다. 특히 커피가 유명한 강릉 보현사에서는 직접 커피콩을 볶아서 핸드드립으로 커피를 내려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천년의 역사가 있는 불국사에서는 2019년 토암사 석굴암 해맞이 특별 템플스테이를 준비했는데요. 석굴암에서의 특별한 새해를 맞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봉선사에서는 20대 청춘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고민도 함께 나누는 템플스테이가 열립니다. 다음 달 2일부터 4박 5일간 열리는 붓다의 향기 청년 희망 캠프에는 10여 명의 스님들이 강사와 지도법사로 나서 호흡수행, 불교의례, 소리 명상을 지도할 예정입니다. 한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오는 18일 관광 템플스테이와 만나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문화관광 전문가들과 함께 템플스테이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학교법인 승가학원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총장 공백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중앙승가대학교 새 총장은 오는 21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종단의 승가 인재 양성 기관인 학교법인 승가학원의 새 이사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승가학원 이사회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회의를 열어 현 총무원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맡는다는 법인 정관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승가대학교가 정말 서로 협력해서 앞으로 승가 교육의 본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원행 스님의 이사 임기는 2022년 11월 28일까지로 총무원장직을 유지할 때까지 이사장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행 스님은 중앙승가대 6대 총장을 지낸 바 있어 승가대 40년 역사에서 최초로 총장과 이사장을 모두 역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을 이사님들과 협의해서 승가대학교의 그 앞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선 최근 승가학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중앙승가대 총장 선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총장 공백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이 이루어졌지만 선출 방식 문제에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장 스님이 부재하에서 현재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선 오는 21일 다시 회의를 열어 새 총장을 공식 선출하고 이후 선출 방식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특별한 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12월 21일 날 오후 2시? 3시? 네. 오후 3시에 이렇게 이사회를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승가대 총장 출신의 원행 스님이 승가학원 이사장을 맡게 되면서 종단 교육불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종단 예비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56기 3.2.3.1개 수계교육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조계종 수계교육운영위원회는 1차 회의를 열어 수계교육 일시와 장소, 입교 대상 등을 논의했습니다. 56기 3.2.3.1개 수계교육은 내년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2일간 제8교구 본사 직지사에서 이뤄지며 부처님 생애와 기초교리, 스비와 3.2.3.1이 유리, 연불의식 등을 주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5급 승가고시는 회향식 전날인 3월 5일에 열려 합격자들은 3.2.3.1개를 수지할 수 있습니다. 수계교육 운영위원장인 교육부장 진광 스님은 종단의 출가자 수가 갈수록 줄어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인천의 사표가 될 스님을 만드는 수계교육 운영위원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가 국내외 대학과 사찰 승가대학원 등에서 공부하고 있는 스님들 가운데 새해 장학금 지원 대상자 21명을 선발했습니다. 조계종단 차원의 장학금 지급은 지난 2014년 이후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장학위원회가 해외 2명, 국내 14명, 사찰 승가대학원 5명 등 모두 21명의 내년도 신규 장학생 선발을 마쳤습니다. 2011년 첫 장학금이 지급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과 금액입니다. 2011년 6명에게 3,600만 원이 지급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억 5,550만 원, 이듬해 2억 5,750만 원 등으로 해마다 확대됐습니다. 내년 장학금 총액은 2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신규 장학생에게 1억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해외 연간 2천만 원, 국내 연간 7,250만 원, 사찰 승가대학원 연간 1,000만 원으로 연간 총 1억 250만 원입니다. 종단 장학생 제도는 국내 대학에서 불교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관 학문을 연구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스님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과 러시아, 중국,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모두 4개 권역으로 나눠 해외 유학생들도 적극 육성했습니다. BBS 라디오 인기 진행자 원영 스님 등이 종단 지원으로 해외에서 공부를 마친 뒤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해외 학회에서의 수상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존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법장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본 인도학 불교학회상을 받고 지금 7년 만에 이번에 인도학 불교학상을 스님으로서 받았어요. 두 번째로. 올해 장학금을 신청한 스님은 해외 6명, 국내 36명, 사찰 승가대학원 7명 등 모두 49명입니다. 종단 장학금이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스님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재정 확충이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2011년에 한번 하고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모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장학회가 이런 것이 장학성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고 꼭 스님들의 동참뿐만 아니라 제가자들도 많이 동참시키고 장학생 선발 9년째를 맞이하는 내년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함께 장학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해 12월 입적한 전 조계종 총무원장 노건 스님을 기리는 부도탑이 만 1년 만에 김천 직지사에 건립됐습니다. 직지사에서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흥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건 대종사 일주기 추모 달해제와 부도탑 제막식이 봉행됐습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평소에 개인의 삶은 굉장히 소박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도 부도 아주 소박하게 이렇게 하고 비문은 그 영관 스님이 찬을 하시고 또 심양 스님 선생님이 글씨를 쓰시고 또 이재순 석장이 각을 하고 조성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걸음걸음마다 대가람이 건립되고 인재가 배출되며 자비의 도량을 일어나게 한 근현대 한국 불교의 선지식 영허당 노건 대종사. 노건 대종사 열반 일주기를 맞아 직지사 부도전에 부도탑이 조성됐습니다. 탑면에는 한 채 한 채 스님이 복원한 48채의 정각 풍경을 담아 대종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직지사 만덕전에서 열린 추모제에서 파계사 조실 도원 스님은 평생 도반 노건 스님이 한국 불교사에 남긴 큰 발자취를 회고했습니다. 저도 말했지만 무거운 담아라. 다시 한번 그걸로 철저한 신심, 철저한 원력, 애사심, 애종심, 애교육, 애자비 모든 분야에서 우리들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스님을 곁에서 모신 상좌 스님과 후학들은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저희들 문도들은 스님의 그림자도 못 미치지만 열심히 하합해서 도량을 잘 가꾸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일주기 추모 달해제에는 조계종 원로 대덕 스님과 문도회 등 4부대 중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정신을 기렸습니다. 근현대 한국 불교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영허당 노건 대종사는 13세가 되던 해 직지사로 출가해 31세의 나이로 초대 직지사 주지로 부임한 후 30여 년 동안 주지를 지내며 중흥불사를 통해 현재의 동국 제1가람을 일군 한국 불교의 거장이었습니다. 특히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종회의원 총무원장 등의 중책을 맡아 종단의 바른 길을 제시하며 조계종을 반석 위에 올린 선지식이었습니다. 승가가 그 본분을 저버리면 세상의 웃음거리가 된다며 후학들에 대한 경책을 아끼지 않았던 시대의 큰 어른. 영허당 노건 대종사의 수행 정신은 끊임없는 지혜의 물결이 되어 후인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김천 직지사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운사가 조계종 공익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자비 나눔 기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자연스님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에게 기금을 전달하며 적은 금액이지만 연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동참했다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기금 동참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고운사는 말사 가운데 안동 봉정사와 영주 부석사 두 곳이 유네스코에 등록돼 있어 지역에서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자연스님은 16교구가 전체적으로 안정돼 가고 있다며 지역의 말사 주지와 포교사들에게 전법과 포교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경주 산내면에 위치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불국사 불국성림원에서 아름다운 나눔의 선순환이 펼쳐졌습니다. 성림원은 54단 경주부대 장병들과 한국미용장 대구지회, 석불암 불기회 등과 함께 합동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군인들이 성림원 주변에 쌓인 낙엽을 치우는 동안 대경대 뷰티과 박진희 교수 등은 어르신들의 머리카락을 손질했고
불기회 회원들은 청소와 특별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불국 성림원은 지역 경로당에 나눠줄 쌀 108포대와 물티슈를 산내면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연말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념으로 군인들이나 석굴암 불기회나 이명협회에서 어른지에서 봉사를 해주었고 불이웃 돕기를 차원에서 자비의 나누는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불국 성림원이 산내에서 어르신들과 같이 공생해 살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불교 관음종은 천년고도 경주에서 무술년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화합과 친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종단 차원의 송년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올해는 포교원 주관으로 마련됐습니다. 송년법회는 전국 관음종 사찰에서 함께한 가운데 포교와 종단 발전에 힘쓴 스님들과 신도들의 공로를 표창하고 시상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관음종 소속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모범적인 지역사회 활동과 신행 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신체적 장애로 아픔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불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장애 아동들이 부처님 가피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을 발언하는 따뜻함이 작품 하나하나에 담겼습니다. 서울 법년사 불일미술관에서 열린 전시회에 김민영 아나운서가 다녀왔습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원하는 관세음보살을 금리로 형상화한 작품. 동자승들의 해맑은 모습을 담은 그림과 어우러져 따뜻함을 느끼게 합니다.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의 손길로 장애아동의 아픔이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이 작가인 현우 스님을 이끌었습니다. 불보살을 그리고 있는 저와 정신과 마음,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느 날 그 너머에 있는 장애 아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뭔가를 해보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이 공덕을 그 아이들에게 돌려서 다음 생에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전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픈 중생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살피는 관세음보살의 모습 뒤편에는 늘 대나무 두 그루가 등장합니다. 신라 의상대사가 낙산사 홍련암에서 기도를 올리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두 개의 대나무가 함께 솟아난 곳에 불전을 지으라고 했다는 삼국유사 이야기에서 착안했습니다. 또 황금색이 은은하게 빛나는 작품에서는 금난가사를 수한 아미타 부처님이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있고 연꽃 그림 연화도는 극락세계를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불화 작품들은 한지로 만든 예쁜 등들로 장식돼 있는데 현우 스님의 제자들이 등작업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무명을 밝히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제가 이 등을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등은 또 밝은 빛을 발하기 때문에 밝은 세상에 태어나게 좋은 마음으로 제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6명의 귀여운 동자승이 부처님 전에 꽃과 향, 차를 올리는 그림 육법공양 동자도는 이번 전시를 기획하면서 현우 스님이 작업한 첫 작품으로 각별한 애정을 담았습니다. 다들 따뜻한 그림들이고 조금 테크닉은 부족할 수 있으나 아름다운 그림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나서 저와 같은 마음을 내셔서 함께 장애 아동을 위한 마음을 이렇게 동참하고 또 후원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입가에 미소를 머금게 하는 동자승과 자비심 가득한 관세음보살이 어우러진 장애 아동을 위한 현우 스님의 불화 전시회는 추운 겨울에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법년사 불일미술관에서 BBS 뉴스 김민영입니다. 음성공양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천태종의 사찰 합창단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심과 화합을 다졌습니다. 천태종은 단양 구인사에서 교육부장 장호 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전국 합창단 동계 수련법회를 개최했습니다. 수련법회에는 함현상, 김재일, 박경태 지휘자와 소프라노 황혜진, 메조 조승환, 알토 최영준 씨를 비롯한 전국 9개 지역사찰 합창단원 1,1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교육부장 장호 스님은
이 세상 모든 진리가 담긴 법화경을 환희로운 노래로 부르고 실천하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절실하게 마음에 새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 김해 지역 스님들의 자비 실천 단체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이 김해 삼방동 목화 예식장에서 이웃 돕기 성금 모금 1일 찻집을 열었습니다. 은하사 주지 혜진 스님, 민홍철 국회의원, 각 사찰 신도 등이 동참한 1일 찻집에서는 인재불사를 위해 스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기금으로 청소년 장학금 전달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스님들은 이번 1일 찻집을 통해 모은 성금 전액을 지역 내 저소득층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모임은 올해 22명의 청소년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1,1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전국 최대의 불자 운전자연합회 대구 운불련 15대 회장에 조신재 현 회장이 선출됐습니다. 조 회장은 대구 운불련 자비원 법당에서 진행된 15대 회장 선거에서 1,165표 가운데 624표를 얻어 535표를 얻은 한병일 이사를 제치고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입니다. 조신재 회장은 다시 한번 믿어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회원들의 복지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1,2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대구 운불련은 거리의 포교사, 달리는 법당이란 구호를 내걸며 불법 홍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계종 청주 해은사가 2018 원신봉사단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주 선프라자 컨벤션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원신봉사단 단원들과 청주 직지불교대학 학생들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해은사는 이 자리에서 원신봉사단의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한 청주 지역 학생 4명에게 각각 3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해은사 주지인 덕산 스님은 자비행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해은사 원신봉사단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해은사 원신봉사단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BBS 불교방송 인기 진행자이자 뛰어난 문장가인 성전 스님과 사무량심 명상수행 지도자인 제마 스님이 나란히 불자들에게 따스함을 전하는 신간을 펴냈습니다.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유를 이해하고 마음의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잠시 멈추는 등 다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담겨져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순간들에도 모두 이유가 있다. 불교계의 대표적인 문장가로 BBS 불교방송 좋은 아침 성전입니다를 진행하고 있는 성전 스님의 신간 그래 다 이유가 있는 거야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꽃이 피고 낙엽이 지는데도 다 이유가 있듯이 힘들 때는 힘든 이유가, 아플 때는 아픈 이유가 있고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존재 이유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 이유의 가치는 높고 낮음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특히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의 이유를 이해하고 살아갈 때 웃으며 마주할 수 있다고 성전 스님은 갈파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사랑과 자비를 깨우는 좋은 계기가 되니까 그냥 살 게 아니라 또 직자적으로 대응하며 살 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이유나 이런 것들을 좀 살피고 살면 훨씬 더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조계종 교육 아사리로 대학 등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는 제마 스님의 첫 저서인 기쁨의 세포를 춤추게 하라. 박사 논문과 교계 언론에 연재했던 내용을 다듬어 펴낸 이 책은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소마 사무량심 명상이라는 부제대로 사무량심을 키우는 특별한 방법으로 몸치유 또는 자가치유로 알려진 소마틱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잠시 멈추고 생각과 감정이 신체 어느 부위에 어떤 감각으로 느껴지는지 머물러 보고 감정을 자세히 관찰해 알아차린 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고 내려놓는 지혜를 선택한다. 소마틱스의 동작들을 따라하다 보면 몸의 기능이 찬찬히 회복될 뿐 아니라 마음의 사무량심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저처럼 화가 많으시거나 또는 탐욕이 많으시거나 이런 사무량심이 필요하신 분들이 읽으신다면 아주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와 다른 분들이 유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전 스님과 제마 스님의 책은 독자들에게 추운 계절 따스한 난로 같은 좋은 의지처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 예술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복원하는데 우리 종이 한지가 사용된다고 이탈리아 국립기록유산보존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복원되는 다빈치의 작품은 1505년 창작된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로 1000년을 견디는 한지의 내구성과 예술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뮤지컬과 연극, 클래식, 국악 등 국내 공연 시장의 올해 매출액이 8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공연 시장 규모가 8천억 원대로 올라선 것은 정부의 실태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공연예술 실태조사 보고서는 다음 달 예술경영지원센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올해 신선농산물 수출이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중국과 미국 등의 홍삼 수출이 23.5% 증가했으며 특히 동남아 지역은 한류 인기에 힘입어 딸기, 포도, 배 등 신선농산물 수출이 지난해보다 43.5%나 급증했습니다. 어느새 무술년 한 해가 보름 남짓 남았습니다. 소홍련회가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있고요.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올해는 산사를 찾아 새해를 맞는 건 어떨까 싶네요. 특히 새해맞이 템플스테이를 진행하는 사찰이 많고요. 역사와 문화를 담고 있어 뜻깊습니다. 가족과 연인과 함께 새해맞이 템플스테이 어떠세요? 12월 13일 BBS 뉴스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